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용대한다의 김봉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형님의 수제자가 감히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재 형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형님 회사를 지나며 항상 형님의 방송을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는 38살 열혈팬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며 매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메모하면서 스스로 형님 말씀을 복귀하며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형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8월은 약세장 랠리 후반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약세장 랠리 종료 이후에 변동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과대 낙폭주, 실적주와 이익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개별 성장주를 지켜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했고요. 두 번째, 한미 금리 역전이 증시에 외인 자금 유입량의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개인들이 떠난 자리를 싼 가격에 장기 관점 매입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가 흔들릴 때 외인들은 싸게 잡아놓았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형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8월도 적극적인 매매보단 관망적으로 흐름을 살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낙폭주들의 매입 타점은 아닌가요? 나름 형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이해했다 생각했는데도 결국 언젠가 본격적인 매수 매입의 적기인지는 감이 안 잡힙니다. 다시 한번 형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이 8월 1일 월요일이고 6월달 끝났고 7월달 끝났고 이제 8월이 시작되는 첫째 날인데, 우리 시청자가 궁금한 내용은, 자, 언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주식에 대한 저점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저 또한 주식에 대한 고점과 주식에 대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제일 단순한 명제인데, 언제가 싼 거고 언제가 과연 고점인 거냐, 이거를 맞추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자, 6월 한 달간 시장이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와서 회복이 좀 나왔고, 이제 8월 달로 접어드는 장세인데, 시장 자체가 6월 달에는 빠지고 나서 7월 달에는 기술적 반등이 구간이 들어온 것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구간을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근데 자, 8월 달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과연 적극적인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될까라고 하기에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아직 많아요. 이게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흐름을 탄단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코로나 때 시장이 한번 시원하게 빠지고 나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시장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 시장이 V자 반등을 처음 그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아, 이게 한번 시원하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회복이 나오는 거다. 근데 이 회복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승폭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니네? 계속해서 올라가네? 왜?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는 무너졌는데 왜 금융시장은 계속 올라? 에이, 모르겠다.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시점이니 지금은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사람들이 편승을 해가지고 다 들어왔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이게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 심리 자체라는 거는 굉장히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 자체는 어때? 정말 애매모호한 시점이지. 왜? 올라가기도 그렇고 떨어지기도 그렇고, 그게 뭐야?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합장이라는 거고 횡보장이라는 거고 박스권 장세라는 거란 말이지. 자, 시장이 코로나 때 빠졌다고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엔 돈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실물 경제가 무너지니까 실물 경제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 경제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건 말이야. 자, 이 금융 경제는 어디서 나온 거야?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대출에 대한 금리가 싸고, 야, 너희들 실생활이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도와줄게. 너희들 실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출도 유예해주고 대출 금리도 깎아주고 상환 기간도 우리가 더 길게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구해서, 그 돈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금융 말고는 없단 말이야. 실물 경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러한 돈의 흐름 자체가 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금융 경제가 쫙 올라갈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원동력은 결국은 돈의 자금,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인데, 자, 지금은 나라에서 금리를 갖다 꽂고 있어. 올리고 있어.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규제를 점점 세게 하고 있단 말이야. 예전처럼 불과 2년 전에 대출을 쉽게 받았던 것이 지금은 다 옥죄어져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될까? 절대 유입이 안 된다는 소리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돈이 시장에 유입
유입이 돼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돈의 유입이 끊겼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지만 또 현재 구간에서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야. 왜? 이미 시장에 대한 하락은 6월달 폭락장 때 거기로 내가 봤을 때 끝났어. 아무리 심각한 우리가 특별한 이슈,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핵을 쏜다거나 또는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거나 이런 비상식적인 완전히 최대의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시장은 6월달 장세만큼 더 꺾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왜? 6월달 장세가 꺾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시장 자체, 금융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동안 끌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끌어올린 거에 대한 하락과 조정은 이제 충분히 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하락이 나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가 하락의 마지막인가를 기준할 근거가 없다는 거야. 6월달 하락이 나올 때도 사람들이 두려웠던 건 뭐냐? 이 하락이 도대체 언제쯤 마무리가 되냐? 근데 6월달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7월달은 기술적 반등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표가 생긴 거야. 뭐 6월의 마지막 저점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많이 하락하지도 않아. 지금부터는 박스권 장세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단에 사서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면 돼. 그러면 박스권 하단이 어디야? 결국에는 6월달에 폭락점의 마지막 저점을 우리가 박스권 하단으로 잡고 이왕이면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 시장이 올라가면 어떡하겠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봐야 돼. 올라가는 대로 봐야 돼. 근데 올라가는 것도 반드시 한도가 있단 말이야. 왜? 돈의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간 것에 대한 고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고점에 찍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빠지기 시작할 건데 빠지기 시작할 때 어디에서 잡느냐?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저점 6월달 전저점 부근을 기준으로 잡고 최대한 여기에서 가깝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 결론은 그거예요. 6월달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6월달 최대한 저점에 지수가 붙어 있을 때 이왕이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지 말고 6월달 지수 자체가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구간에서 상단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박스권 장세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 박스권 장세가 매매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 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거의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횡보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기도 해. 그래서 지금의 매매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장이 하락이 나와서 정말 실적이 그동안 올해도 2022년도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 때문에 밀려있는 종목들을 어디에서 잡아라? 6월 코스닥 저점 구간에서 저점 부근에서 잡아라. 근데 이걸 저점에서 산다 그래서 얘가 뭐 바로 상승이 크게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그냥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야.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 순환 자체를 빨리 가져갈 수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과 횡보장에서는 매매 순환이 절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매매의 틈을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작게 가져갔다 그런다면 지금은 매매의 틈을 이만큼 늘려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오늘 못 사도 상관없어. 오늘 못 사면 내일 살 기회가 있어. 그럼 내일 못 산다? 모레 살 기회가 있어. 한 번을 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급하게 오늘 당장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왜? 매매 순환 틈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매매 흐름 자체가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좋은 것들을 박스권 하단에서 천천히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서 3, 4일간 매매를 끌고 나가야 돼. 그것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보다 편하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 주세요. 그렇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잡아라? 이왕이면 6월달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 부근에서 지수가 다시 밀리게 되면 거기서 잡아라. 근데 거기서 잡는다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지. 좋은 주식을 싸게 샀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기다리는 거야. 횡보장일 때는. 그러면 올라오게 됐을 때 자신이 목표 수익률을 정하면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구간에 오게 됐을 때 팔고 나와서 다시 또 매매를 돌리는 거지. 이해가지? 그럼 무조건 실적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시장이 박스권일 때 가장 기댈 수 있는 거는 실적이야. 내가 반대로 그랬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실적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 크게 없어. 상승장일 때는 실적보다는 무조건 차트와 거래량이야. 근데 하락장과 횡보장일 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볼은 어디야? 무조건 실적이야. 차트도 아니고 호가창도 아니고 거래량도 아니고 실적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매매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실적은 역시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을 많이 보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내가 또 말을 할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들을 좀 봐야 돼. 가격이 메리트가 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